치매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억력이 나쁜 것인지, 집중력이 나쁜 것인지, 또 실행 기능이 나쁜 건지, 계산 능력이 나쁜 것인지, 언어 능력이 나쁜 건지, 문제가 생긴 영역의 개수가 몇 가지냐를 평가하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각 그 문제가 생긴 영역의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냐 아니면 경미한 수준이냐, 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검사가 신경심리검사라는 거고요. 임상심리사와 마주 앉아서 보통은 지필검사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이상 조금 걸리게 되고요. 예를 들면 기억력을 평가할 때는 어떤 단어를 보여주거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이것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회상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기억력 검사고요. 집중력 검사,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할 때는 반응을 해야 되는 자극만 집중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지, 또는 여러 단어들을 불러주고 그 단어를 바로 회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바로 회상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기억력이라기보다 집중했을 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 검사에 들어갑니다. 주의 집중력이요. 계산 능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산수 시험 보듯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산수가 약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검사 받을 때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잔잔한 실수라든지 좀 계산에서 틀리는 것들이 크게 이상이 있다고 나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시면 적절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언어 능력에 대한 검사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여주고 이름을 얼마나 빨리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또 하나는 전두엽 기능 검사입니다. 전두엽 기능은 이제 저희가 뇌 기능 중에서도 가장 지휘자 역할을 하는 뇌 기능인데, 복잡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조리 있게 처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어떤 대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중요한 자극들이 있을 때 다른 자극들은 억제하고 중요한 것만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는 좀 복잡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다 종합하면 지금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치매를 일으킨 질병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뇌의 CT나 MRI 같은 검사들이 있고요.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들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봄으로써 혹시 뇌 종양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몰랐던 작은 혈관이 막혀서 증상 없이 지나간 뇌졸중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닌지, 또 뇌 출혈이 있었는데 모르고 피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고여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 아닌지, 또 뇌에 물이 있는데 뇌 속에 그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뇌를 누르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치매를 일으킨 다른 어떤 특정 질환은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퇴행성 치매라고 불리는 여러 질환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뇌 가운데 이렇게 해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해마라고 부릅니다. 그 작은 그 해마라는 부위가 뇌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Alt S 키처럼 지금 내가 보고 들은 이 정보들을 뇌에 저장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최근에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뇌에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컴퓨터에서 여러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 명령을 내리지 않고 컴퓨터를 끄게 되면 모두 날아가는 것처럼, 해마에 손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멀쩡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잘 나눴지만 나중에 그 정보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MRI를 찍게 되면 해마 크기가 충실한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깊은 검사로 들어가게 되면 양전자 방출 검사라는 PET라고 부르는 검사가 있습니다. PET 검사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뇌의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얼마나 기능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심리 검사에서는 뇌 영역별 기능이 어떤지를 직접 검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뇌 영역별 활동이 어떤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 쪽의 기능이 과연 좋은지, 또 아까 말씀드린 해마의 기능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양상에 따라서 또 지금 어떤 치매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더 깊게 가면 이제 일부 대학병원급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얼마나 뇌 속에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종합해서 치매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또는 치매를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또 퇴행성 치매라면 그 종류가 무엇일지를 가늠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분이 앞으로 예후가 어떨지도 조금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좀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초기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검사에서 다 이상 소견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이상이 보이더라도 그게 노화에 의한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치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잘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셔야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치매약을 미리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 또 콜린 같은 걸 높여주면 어차피 기억력이나 집중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